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내용 속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65세가 노인이냐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까지 이번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가 노인이냐? 돈 내고 타야 된다. 지하철 무임승차 세대 갈등 조짐이라는 기사가 뉴스원에 지난 11월 4일에 나왔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배경을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같은 날 2020년 11월 4일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이렇게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도시의 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제 운영기관들의 의견은 지하철 운영기관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 그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임승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느끼는 것은 과연 이 무임승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변할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갈 건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잘 아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다부터 잘 안다, 그리고 매우 잘한다까지 합치면 80%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최초로 198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984년에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당시에도 84년에도 65세의 노인을 무료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복지제도로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처럼 이런 무임승차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교통에 대한 복지제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이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 전망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2017년에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고 단위는 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2018년엔 약 5,492억 원 정도가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의 경우에는 6,600억 정도로 전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 도시철도에 대한 그 적자폭이 약 1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1조로 볼 수 있는데, 이 향후에도 과거 전망에서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늘어난다 보면은 1조까지 올라가는 무임승차의 비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냐? 너무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무임승차가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인 1990년도 당시에는 이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도 7% 정도였는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급격하게 2020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인구의 4분의 1 정도인 25%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지하철 관련된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된 거고, 그 설문조사에 답변을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유지, 그리고 변경, 그 다음에 폐지, 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분이 약 30% 정도가 됐고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분이 47%였고, 그 다음에 아예 없애자라는 분들도 23%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유지를 말씀하신 분들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라는 분들이 약 13%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법에 써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분들도 16%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지 의견을 주신 분들이 30%였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하자라는 분들은 첫 번째로 교통 바우처나 일정 요금을 부담하게 하자 라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약 10%, 그리고 혜택 연령을 조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 65세인데 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리자 라는 분들까지 해서 이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폐지를 얘기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모든 국민에 대한 형평성을 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도 12% 되셨고, 그리고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엄청나게 되고 있으니 적자 때문이라도 폐지하자 라는 분들이 약 10% 해서 폐지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약 23%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이 변경, 그러니까 지금의 무임승차 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하철이 없는 지방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 무임승차 자체는 폐지하고 기초연금과 같이 기본 교통비를 지급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 이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신, 예를 들면 강원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무임승차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처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노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교통비로 그 돈을 지급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철 탑승객이 많지 않은 시간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두자 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간,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시간을 구분해 놓자 라는 이야기도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아이디어는 달라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서 무임승차에 대한 나이 기준을 70세 혹은 7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노인에 대한 나이 기준 문제가 정말 큰 화두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는데, 이 노인에 대한 나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1984년입니다. 자,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6년 전에 노인에 대한 기준으로 65세를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그 당시 1984년과는 매우 다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 기준 자체를 70이나 75세로 바꾸자 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인 자리에서도 계속 개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인에 대한 나이 기준, 그리고 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주요국 연령대별 빈곤율인데, 이게 OECD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시사저널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자,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로 보이시나요? 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점입니다. 만 65세, 그러니까 66세 이상의 빈곤율,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미만, 우리나라에 가운데 계신 분이 버는 소득보다 절반도 안 되게 버는 사람이 이렇게 66세 이상이 많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얘기겠죠. 자,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 축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희생한 분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0년의 시각에서 노인분들을 바라보면서 뭐 너네 노인이 아니지 않느냐, 노인 기준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 과거에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부분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자,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